서혜진 씨 맞으시죠?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반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 물었죠. 어머님,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 내 이름 쓰면 다들 믿잖아. 그래도 제 허락도 없이 어떡해요? 그때 어머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대신 터져주는 인간 보험증권이었던 겁니다. 밤에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내 이름으로 3천만 원 받아놨어. 이거 어떡해? 남편은 한숨만 쉬더니 조용히 말했죠. 당신이 좀 참아. 내가 조용히 처리하면 다 끝날 일이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법무법인 변호사 보조입니다. 수백 건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남의 재산 지켜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 제가 정작 제 이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경비,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로 저를 키우셨죠. 그래도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로 사는 거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법무법인에 들어가서도 제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똑똑해서 말이 통해. 체면도 세워줄 줄 알고? 그땐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쓰기 편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류 검토 부탁이었어요. 혜진아, 이 계약서 좀 봐줘?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정신 차려보니 온갖 계약서에 제 이름이 독버섯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대출 보증, 상가임대. 모두 제 허락 없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서혜진 씨, 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전문성을 어떻게 역이용했는지, 잠시 그 과정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날 밤 경비 일을 마치고 오신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계셨습니다. 비누 거품이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바닥 닦고 기름 묻은 손이었죠. 그 검은 거품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몸을 갈아 넣어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왜 이 집에서 제 이름을 걸레처럼 쓰이게 두고 있는 건가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저는 펜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계약서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죠. 며느리가 가족 일 돕는 게 그렇게 싫어? 그 순간 제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서혜진입니다.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됐습니다. 남편 민재 씨와는 맞선으로 만났어요. 저희 친정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경비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셨죠. 그래도 부모님은 제게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혜진아,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로 사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하나 지키겠다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고 법무법인에 들어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죠. 민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부모님도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맞선 자리에서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좋아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그래요. 제 이름 걸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우리 혜진이는 똑똑해서 말이 통해. 체면도 세워줄 줄 알고. 그땐 그 말이 참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법무법인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정이 가난해도 제가 잘 살았으니 떳떳하다고 생각했죠. 신혼 초 시어머니는 저를 참 아껴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절 때도 일부러 제 몫을 덜어주셨고 친정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이 부모님이 고생해서 이렇게 좋은 딸 키우셨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제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혜진아, 지금 시간 돼? 잠깐 집에 들를 수 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서류 좀 봐줬으면 해서. 저는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 관련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혜진아, 너 법 쪽 일하잖아. 이 서류 좀 봐줘. 아, 네. 어떤 건데요? 건물 임대 계약서야. 내가 봐주면 사람들이 더 안심하잖아. 저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몇 군데 조항이 애매해서 수정을 제안했고 시어머니는 매우 만족해 하셨죠. 역시 우리 혜진이야. 똑똑해서 좋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하셨어요. 계약서를 봐달라고,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법적인 조언을 해달라고요. 처음엔 가족을 돕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도리 같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류에 제 이름이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여기 내 이름 좀 넣어줘. 어머님, 왜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믿잖아. 너 법무법인 다니니까. 그때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인했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시어머니가 날 이용하실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서혜진 씨 맞으시죠? 계약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네. 무슨 계약이요? 이번 달 계약하신 상가 임대건이요. 저는 상가 임대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죠. 어머님, 제 이름으로 상가 계약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 이름 넣었어. 사람들이 그게 더 좋아하더라. 그래도 제게 말씀하셨어야죠.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그리고 너 법 쪽 일하잖아. 이런 거 잘 처리하잖아.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를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았고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어요. 그 뒤로도 계약서마다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전화도 항상 저한테만 왔죠. 불안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믿으려 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 똑똑해서 말이 통한다는 그 말은 쓰기 편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는 걸요. 저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도구였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
시어머니의 전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어느새 이틀에 한 번꼴로 바뀌었죠. 내용도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혜진아, 오늘 퇴근하고 시간 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집에 좀 들러. 중요한 서류가 있어. 그렇게 시댁에 가면 항상 테이블 위에 계약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언만 구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혜진아, 여기 서명란에 내 이름 좀 써줘. 어머님, 이건 제가 서명할 서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내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 안심하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혜진이는 똑똑하니까 이런 것도 금방 이해하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하면 제가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날은 상가 임대 계약서였고 그 다음엔 대출 보증 서류였어요. 계약서마다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연대보증 일란에도 계약 당사자란에도 심지어 법적 대리 일란에도 제 이름이 적혔죠. 어머님, 이렇게 많은 계약에 제 이름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그리고 너 법무법인 다니잖아. 이런 거 잘 알잖아.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법무법인에 다니는 게 이렇게 이용당하라고 다니는 건가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이기적인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서혜진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대동부동산입니다. 지난달 계약하신 오피스텔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계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한데요. 제가 오피스텔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 계약서에 서혜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이름으로 오피스텔 계약하신 거예요? 아, 그거 했어.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야 돼? 가족인데. 그 대답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허락도 없이 제 이름을 쓴다고요. 어머님, 그래도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 말씀은 하셔야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무 문제도 안 생겨.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퇴근 후 남편 민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좀 불안해. 민재 씨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뭐 나쁜 짓 하시겠어. 걱정 마. 그래도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 나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제가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의심하는 걸까요? 그래서 또 참았어요. 가족인데 설마 저를 해치실 리 없겠죠.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서혜진 씨, 은행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확인 전화 드렸어요. 대출이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지난주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셨잖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대보증인이요. 저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5천만 원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채무자는 시어머니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제 이름으로 연대보증 서셨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어때서? 어머님, 연대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나한테 돈 있어. 잘 갚을 거야. 그래도 제 동의 없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진아, 너 요즘 왜 이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어머님,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법 운운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법무법인 다니니까 이런 거 도와주라고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분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저 법무법인 직원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도구였던 거예요. 어머님, 저는 도구가 아니에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저도 사람이에요. 제 허락 없이 제 이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잖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라고 해도 제 이름은 제 것이에요. 즉, 요즘 젊은 애들은 참, 가족끼리 이게 뭐가 문제냐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걸까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혜진님, 전세계약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이요. 또 제 이름으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법무법인 회의가 막 끝났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혜진 씨 맞으시죠? 민우 부동산입니다. 네, 맞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이요. 죄송한데요. 제가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서혜진 씨 명의로 된 계약서가 여기 있는데요. 작년 9월에 계약하셨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 9월이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인천 부평구 아파트 전세 계약이고요.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서요. 3천만 원이요.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죠. 퇴근하자마자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했어. 그 태연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 이름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왜 제 허락도 없이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 내 이름 쓰면 다들 믿잖아. 어머님, 그래도 제게 말씀은 하셔야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해야 돼? 가족인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 3천만 원을 안 돌려준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안 돌려준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 쟤한테 연락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너 법무법인 다니잖아. 이런 거 잘 처리하잖아.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요. 어머님, 이건 제가 한 계약이 아니에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했잖아.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책임을 지라고요. 제가 허락도 안 한 일을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내 이름으로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시어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쓴 순간 모든 책임은 제 것이 된다고요. 어머님, 그럼 그 3천만 원은 어디 쓰셨어요? 내가 쓴 거지. 그게 왜? 제 이름으로 받은 돈인데 왜 어머님이 쓰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돈 계산하자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묻는 거예요. 즉,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잖아. 시댁 일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 며느리니까요. 며느리니까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며느리니까 책임도 떠넘겨도 되는 거였나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이름은 제 것이에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내 이름? 시집온 주제에 무슨 내 이름이야.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시집 왔으면 제 이름도 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어머님, 결혼했다고 제가 제 권리를 잃는 건 아니에요. 권리?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권리 운운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 내가 며느리라는 거 잊지 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저를 며느리로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갖다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대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봤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3천만 원은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내가 책임져? 너 정신 나갔어? 제 이름으로 받으셨지만 제가 허락한 적도 없고 돈을 쓴 것도 어머님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했으면 내 책임이야. 그게 법 아니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제 책임이 맞습니다. 제 이름이 계약서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제 이름을 허락 없이 쓴 건 불법이에요. 불법? 너 지금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해봐. 내가 시어머니 고소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걸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혜진아, 너 나가면 후회해. 돌아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요. 제 이름으로 받아간 3천만 원을 이제 제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제 서명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을 빌린 게 아니었어요. 문서 위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게 떠넘기려 한 거예요. 시댁에서 나온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가 허락하지도 않은 돈,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을 이제 제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가 퇴근한 거였죠. 다녀왔어. 민재 씨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내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고 3천만 원 받았어. 민재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돈 받았다고. 민재 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가 그랬어? 진짜? 응. 그것도 작년 9월에. 나는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알았어. 민재 씨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는데.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민재 씨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요. 당신 엄마는 내가 책임지라고 했어. 뭐?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면 된다고.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민재 씨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응. 며느리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어. 민재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가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남편이니까요. 제 남편이잖아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께 말해줘. 이건 잘못됐다고.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떡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3천만 원이야. 알아.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또 난리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그 돈 책임지라고? 민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좀 잘 해결하면 안 돼? 뭐? 너 법무법인 다니잖아. 이런 거 잘 아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그쪽 전문가니까 좀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거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아내야. 법무법인 직원이기 전에. 알아. 근데 이미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당신이 어머님께 말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라고. 민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해. 그럼 엄마가 더 화내실 텐데. 그럼 나는 어쩌라고. 당신이 좀 참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참으라고요. 3천만 원을 제가 책임지는데 그냥 참으라고요. 당신, 이게 참을 문제야? 민재 씨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한테 소리라도 지르라고? 당연히 따져야지.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 에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요.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받아가고 제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게 예민한 문제인가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여보,
그게 남편이 할 말이야? 민재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좀 이해해줘. 엄마 입장도 생각해보고. 어머님 입장? 나는 어떡하고? 내가 조용히 처리하면 다 끝날 일이야.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면 끝난다고요. 제가 희생하면 집안이 평화롭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집이 곤란해지잖아. 민재 씨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도 우리 집 사람이야. 알아.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우리 집이 곤란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민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 집에서 우리 집이라는 건 시어머니와 민재 씨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죠. 문제가 생기면 희생해야 하는, 집안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당신 아내야.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는 게 아내의 역할이야? 에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이라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걸린 문제인데, 이게 극단적인 생각인가요? 여보, 이건 극단적인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따져야 할 일이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민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남편도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도구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는 희생양이었고 집안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하는 들러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끝났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시작되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저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편의를 위한 도구였으니까요. 새벽 2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는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퇴근 후에도 그 숫자만 떠올랐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말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혜진아, 아빠 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아빠, 왜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나 보려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건물 경비 일을 마치고 오신 거였죠. 손 좀 씻고 올게. 아버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물을 따르다가 화장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화장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손을 씻고 계셨는데 비누 거품이 까맣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비누 거품이 아버지의 손을 타고 흐르면서 점점 검게 변해갔어요. 하루 종일 건물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기름 묻은 곳을 청소하느라 손에 베인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계속 문지르셨어요. 1번, 2번, 3번. 비누를 덧바르고 또 씻으셨죠. 그제야 거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렇게 몸을 갈아 넣으며 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죠. 그렇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제가 학원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일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손이 트고 거칠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죠. 그렇게 저를 법무법인까지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로 사는 거야. 제 이름을 지키며 살라고요. 떳떳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제 이름을 남에게 갖다 바치고 그 책임까지 떠안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몸을 갈아 넣어 지켜주신 제 이름을 저는 시댁에서 걸레처럼 쓰이게 두고 있었습니다. 검은 비누 거품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정리됐어요.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혜진아, 물 한 잔만 줘. 네, 아빠. 저는 물을 따라드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아버지의 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제 앞에서도 항상 씩씩하게 웃으시는 아버지. 이분이 평생 지켜주신 저는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학에 내버려뒀을까요? 혜진아, 요즘 힘든 일 있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버지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잘 먹어요. 그래, 그럼 됐다. 아버지는 물을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아빠가 딱 하나만 바라는 게 있어. 뭔데요? 너 떳떳하게 살아. 내 이름 걸고 부끄럽지 않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이름은 내 거야. 그걸 잊지 마.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셨어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아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검은 비누 거품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그 거친 손이, 평생 저를 지켜주신 그 손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저렇게 검게 물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지켜주신 제 이름을 시댁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게 내버려뒀어요.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받아가고 그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저 참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몸을 갈아 넣어 지켜주신 제 존엄을 저는 왜 이렇게 쉽게 내던지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제 이름은 제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제 이름을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 얘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예요. 뭔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아버지의 검은 비누 거품을 떠올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지킬 거라고요. 누가 뭐래도 며느리라는 이유로 함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서류들이었죠.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에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왔어? 네, 어머님. 거실로 들어가니 민재 씨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 시어머니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전세 계약서, 상가 임대 계약서, 대출 보증 서류,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모두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들이었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들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전부 어머님이 제 동의 없이 사용하신 것들이고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어머님, 앞으로 제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민재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달라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검은 비누 거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제 이름은 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 너 결혼했잖아.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지. 시댁 식구라고 해서 제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권리? 지금 나한테 권리 타령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또 하나의 서류가 놓였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꺼낸 거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였죠. 혜진아, 여기 좀 봐. 이번 주까지 처리해야 하는 건데.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뭐? 제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펜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서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내 이름 빼? 그럼 누구 이름 넣어? 어머님 이름을 넣으세요. 어머님 일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며느리가 가족 일 돕는 게 그렇게 싫어? 며느리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돕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저도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이름으로 돈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는 구조. 이건 돕는 게 아니에요. 너 시어머니한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법무법인 다녀서 그런 거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법무법인 직원은 가족의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도구로 보셨잖아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필요하다면 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민재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마.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잖아. 민재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며느리 주제에 무슨 권리?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예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너 시집와서 뭘 했는데 사람 대접 받으려고 해? 제 이름으로 3천만 원 받아가신 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 쓰고 제 서명 위조하고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라고 하셨죠. 너 지금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고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이름을 쓰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오늘 이러고 후회 안 해? 후회하는 건 어머님이실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가 하나라도 더 나오면 그땐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나가면 이혼이야. 알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선택할 거예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쉬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어요. 제 이름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검은 비누 거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요. 내 이름은 내 거야. 그걸 잊지 마.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지킬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시댁을 나온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서류 몇 장, 그리고 아버지가 제 대학 졸업식 때 찍어준 사진 한 장이었죠. 많지 않았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민재 씨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 놓인 제 캐리어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나갈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혜진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민재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엄마한테 내가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제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혜진아. 민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봤습니다. 가족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곳엔 사람도 남지 않아. 민재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재 씨가 소리쳤죠. 나가면 후회할 거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후회하는 건 당신들일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갔어요. 새벽 1시였지만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죠.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혜진아, 잘했다. 네, 내 이름 지킨 거 잘했어.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로 사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지. 내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내 거야. 누구도 함부로 쓸 수 없어.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는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진이 엄마, 당신 딸 단속 좀 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죠.
우리 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석 달 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문서 위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판사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제 이름으로 받은 모든 돈에 대한 책임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지금 저는 여전히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제 이름을 내놓지 않아요. 누구의 도구도 아닙니다. 친정에서 지내며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손을 씻으세요. 비누 거품이 까맣게 변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면서 참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쓰이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로 사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